글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생생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I.O. 키노트랑 데브 키노트에 대한 소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I.O. 키노트 같은 경우는 뭐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사실 최근에 좀 지지부진했던 2년간의 구글의 상업화, 정확히는 기술 상용화죠. 기술 상용화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제미나이를 통해서 천천히 시작을 하면서 그것 외에 기술 상용화를 하지 않고 있던 것들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전부 다 이제 상용화를 시작을 하겠다라는 발표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작년 I.O.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프로젝트 스타라인이라는 게 있었는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화상 채팅이에요. 화상 채팅인데 그 입체감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랑 같이 손을 뻗으면서 같이 서로 닿을 것 같은 입체감을 주는 화상 채팅 솔루션인데요. 작년에 I.O.에 왔을 때 데모를 보고 물어봤더니 작년 말까지는 상용화 예정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올해까지도 아직 상용화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 GP랑 같이 그 구글 빔이라는 이름으로 정식 상용화를 하겠다고 처음 발표를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마리너도 발표를 했죠. 프로젝트 마리너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가상머신을 하나 만들고 그 가상머신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그 채팅 형태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예약 에이전트라거나 아니면 웹서핑 이런 것들을 VM에 넣고 하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글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VNC를 입혀놓은 VM을 하나 띄우고 마우스 커서랑 마우스 키보드를 조작을 해서 여러 가지 동작을 하는데 재밌는 점은 실시간으로 그 동작을 보다가 중간에 테이크오버 버튼을 누르면 내가 그 동작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로그인에 관련된 민감 정보를 미리 줘서 그 VM이 살아있는 동안은 나 대신 로그인을 하게 만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한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아직 상용화까지는 거리가 좀 멀 거고요. 그 다음에 작년 I.O. 키노트 마지막에 커버했었던 그 프로젝트 아스트라,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주변의 환경을 카메라나 음성을 통해서 파악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컨텍스트, 주주와 컨텍스트에 따른 액션 플래닝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인데요. 작년 I.O. 마지막에 급하게 추가가 됐다가 이번에 공식적으로 제미나이 라이브라는 형태로 상용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었게 본 거는 제미나이 모델, 제미나이 나노가 작년에 그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들어왔는데요. 테스트 형태로 들어왔는데 이번에 그때는 이제 API 형태로 그 우리가 DOM에 붙여서 직접 AI 모델에게 질의를 할 수 있는 형태였는데 이번에는 그게 좀 쓰기 어려웠다고 생각을 했는지 정식으로 로컬 그 브라우저에서 돌아가는 AI의 몇 가지 API를 같이 만들어서 붙였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글 크롬을 쓰고 있다면 그 플래그를 조작해서 바로 그 API들을 사용을 할 수 있고 또 이 제미나이 나노의 로컬 버전을 사용해서 웹 페이지 디버그, 웹 코딩 디버그 같은 것을 실제로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은 바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적으로는 이제 구글 AI 모드라고 해서 올해 초부터 테스트를 시작하고 3월에 이제 아주 일부 베타 테스트를 했고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홍보를 거의 안 했죠. 누구든지 퍼블릭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한 게 4월에 클라우드 넥스트였는데요. 이번에 아예 AI 모드를 전면에 내세우면서 AI 모드의 다양한 기능들이 언제 어떤 타임라인을 가지고 추가될 건지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히 웹페이지를 요약을 해, 나 대신 웹서핑을 해줘서 하고 요약을 해서 뭐 예를 들어 퍼플렉시티 같은 거죠. 퍼플렉시티처럼 뭔가 정보를 추출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를 보여주는 걸 넘어서서 거기서 직접 다양한 종류의 액션, 에이전트 액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특징이고요. 예를 들면 나 대신 쇼핑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 대신 뭐 정보를 찾는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하게 만드는 게 특징이고 네, 이거는 오늘 지금 키노트 끝났을 때부터 AI 모드가 이제 전체 사용이 다 가능하게 될 거예요. 미국에서는요. 뭐 조만간 전 세계 대상으로 AI 모드를 공개할 것 같습니다. 또 같이 AI 모드를 왜 이렇게 홍보를 안 하나 했는데 I.O.를 위해서 아껴뒀던 것 같아요. 단순히 검색 엔진의 다음 버전이 아니라 액션을 연결함으로써
원래 구글이 AI 모드 같이 예를 들면 퍼플렉시나 이런 서비스 같이 검색 기능을 다른 어떤 그 딥 리서치나 아니면 딥서치 형태로 대체하게 되면은 본인들이 수익이 감소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늘 지적이 되어 왔었잖아요. 그 부분에 이제 어떻게 넘어갈 건지 궁금했는데 이 AI 모드에 뭐 쇼핑도 집어넣고 뭐 어디 예약도 집어넣고 추천도 집어넣고 하면서 그리고 또 AI 모드의 퍼스널라이즈 그러니까 그 완전 개인화 초개인화를 집어넣겠다는 로드맵도 같이 발표를 하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AI 모드를 통해 정보만 얻는 게 아니라 구글이 실제로 마케팅 같은 걸 도입을 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좀 특이한 점인 것 같습니다. 모델은 뭐 이제 제미나이 2.5는 다 공개가 돼서 많은 분들이 서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젠마의 IoT 모델이 공개가 됐어요. 젠마 2였죠. 네. 그래서 조금 한 달이 안 됐던 시점에 젠마의 AQT, Adaptive Quantized Training, 그러니까 양자화가 된 상태로 훈련이 되어서 모델을 양자화해도 성능이 안 떨어지는 버전을 공개한 지 얼마 되지가 않았는데 이번에 공개한 거는 IoT 디바이스에서 돌릴 수 있도록 굉장히 작게 만든 모델입니다. 그래서 2기가 이하의 메모리로 돌아갔고 실제로 서비스를 하는 속도를 보면은 이렇게 작은 모델인데 이렇게 느리게 토큰이 만들어질 수는 없거든요. 지금 AI 스튜디오에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CPU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CPU 기반으로도 이 정도 토큰은 생성해 줄 수 있다. 그렇게 불편하진 않아요. 그런 시도들을 하고 있고 동시에 매드젠마라고 해서 그 의학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로 파인 튠을 해서 매드QA에서 소타, 그러니까 가장 스테이트 오브 디 가장 높은 단계를 달성한 모델도 같이 공개를 했죠. 그래서 젠마 쪽도 그렇게 업데이트가 있었고, 그다음에 AI 스튜디오를 굉장히 강화했습니다. 원래 그 구글 클라우드 AI 플랫폼이 걸텍스로 대체가 되고 거기에 또 이제 AI 스튜디오라는 약간 서브 프로젝트 가까웠던 프로젝트가 하나가 있고요. 그러니까 챗GPT처럼 단순한 인터페이스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람들에게 그런 간단한 테스트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는 AI 스튜디오가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돼서 잘 됐나 봐요. 그래서 그 AI 스튜디오의 기능을 이번에 엄청나게 업데이트를 많이 했습니다. 예를 들면 AI 스튜디오 안에서 코딩도 할 수 있고요. AI 스튜디오 안에서 뭐 채팅도 할 수 있고 다양한 메뉴들이 쭉 생겼어요. 그리고 미리 만들어진 앱 카탈로그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 그 앱 카탈로그 기반으로 내가 앱을 수정해서 말로 수정해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종류의 것들과 함께 이제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라는 옛날에 프로젝트 IDX라고 해서 클라우드 상에서 코딩을 할 수 있게 만든 아이디인 그 파이어베이스 스튜디오의 모델을 최근에 교체를 했죠. 저희가 2.9%로 교체를 했고 그쪽에 관련된 업데이트로 같이 공개를 해서 내가 뭐 프로그램을 다 만든 다음에 버튼 하나로 디플로이를 할 수 있도록 만드는 특징도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기본 키노트에서 진행이 됐던 내용이고요. 개발자 키노트는 조금 더 재밌었는데요. 개발자 키노트는 다음으로 녹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